제발요. 저는 그냥 가정부로 있고 싶어요.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벌가의 상속녀가 되어버린 24세 고아.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입양아 출신 현우 오빠의 말처럼 과연 이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24년간 찾아다닌 가족,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구 낡은 원룸 건물 앞에서 이서연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월세 연체가 벌써 3달이에요. 이번 주 안에 안 주시면 정말 나가셔야 해요. 집주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1차 연체 고지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구해올게요. 일주일? 서연 씨, 그런 말씀 벌써 몇 번째예요? 나도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제발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일주일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알겠어요? 뚜뚜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신문을 펼치며 구인 광고란을 훑어봤습니다. 또다 최소 경력 2년. 아, 이것도 안 되고. 서연이 실망하며 신문을 넘기려던 순간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대저택 가정부 급구. 월급 300만 원. 즉시 출근 가능자.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300만 원? 이게 진짜야? 지금까지 받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 가릴 때가 아니야. 서연은 신문을 가슴에 꼭 안고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중고 정장을 입고 지하철 3호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압구정역에 내리자 처음 보는 고급 주택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도로와 잘 정돈된 가로수, 그리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저택들. 와, 진짜 다른 세상이네. 여기가 서울 맞나? 서연은 중얼거리며 강남구 청담동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하자 경비실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아, 가정부 면접 보러 왔어요. 경비원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눈을 찌푸렸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저쪽 정문으로 들어가세요. 똑바로 걸어가시면 현관이 보일 거예요.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서연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잘 가꿔진 화단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3층짜리 본관 건물은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월세도 못 내는데. 정문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연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면접 보러 오신 분이죠? 네, 이서연입니다. 저는 총무 박 과장입니다. 들어오세요. 박 과장은 서연을 1층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가죽 소파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방은 서연이 살던 원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와, 이 방 하나가 내 원룸보다 크네요. 하, 그럴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이력서 있으시죠? 서연은 어젯밤 정성스럽게 작성한 거짓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위조했습니다. 박 과장이 이력서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가정부 일을 3년 하셨네요. 추천서도 깔끔하고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아, 그 집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서연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대한그룹 조 회장님 댁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기업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규칙이 엄격하고 일도 쉽지 않아요. 견딜 수 있겠어요? 서연은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필요한 일이라서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일 출근 가능하세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아요. 박 과장은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합격입니다. 축하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월급은 300만 원이고 지하 1층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시게 돼요. 김 차장님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5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총무부장 김 차장이에요. 새로 오신 서연 씨죠? 따라오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김 차장은 서연을 지하 1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여러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30명 정도 근무해요. 요리사, 정원사, 청소부, 경비원까지 다양하죠. 와, 규모가 엄청 크네요. 호텔 같아요. 그렇죠. 조 회장님 가족은 총 4분이에요. 조 회장님, 박명자 회장 부인님, 며느리 윤혜진 씨, 그리고 막내 아들 조현우 씨예요. 김 차장이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서연 씨 방이에요. 김미영 씨와 함께 쓰게 돼요. 침대 2개와 작은 옷장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서연의 원룸보다는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제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두세요. 김 차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첫째, 가족분들과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마세요. 인사 정도만 하고요. 둘째, 24년 전 실종된 첫째 딸 이야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셋째, 정해진 구역 외에는 출입 금지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첫째 딸이 실종되셨다고요? 그래요. 24년 전에. 아무튼 그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조 회장님은 매우 엄격하시고 윤혜진 씨는 좀 까다로우세요. 조심하세요. 네, 명심할게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요.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김 차장이 나가자 서연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월급 300만 원이라니. 이제 월세 걱정은 없겠네. 서연은 손목에 있는 작은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 원장이 준 반지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지. 내 엄마가 남긴 유일한 거라고. 이 반지가 행운을 가져다 준 걸까?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나를 낳아준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서연은 2층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려던 순간 침대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침대에 60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깨워드렸나요? 새로운 가정부 이서연이에요. 여성이 서연을 바라보더니 신기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 새로운 아이구나. 어머, 참 이쁘게 생겼네. 나는 박명자야. 이리 와봐.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명자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머, 정말 이쁘다. 몇 살이니? 24살이에요. 24살. 그렇구나. 박명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고생했구나, 서연아. 여기 오기까지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니까 마음이 좋네. 차 한 잔 끓여줄래?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이 차를 가져오자 박명자는 옆자리를 토닥였습니다. 앉아서 같이 마시자. 저는 괜찮아요. 이래야 해서요. 괜찮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외로웠거든.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족은 있니? 부모님은? 아니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박명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랬구나. 어머,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어떻게.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박명자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자. 나한테는 딸이 없거든.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럼, 넌 좋은 아이 같아.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4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새 가정부가 벌써 예의 없이 굴고 있네요. 윤혜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째려봤습니다. 혜진아, 서연이는 좋은 아이야. 나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좋은 아이든 나쁜 아이든 선을 지켜야죠. 가정부가 주인 침실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돼요? 서연은 얼른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여기가 어떤 집인지 모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혜진아,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니,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죠. 윤혜진이 나가자 박명자가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혜진이는 원래 저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이미 윤혜진의 차가운 시선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부른 거니까. 박명자는 서연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 같아.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서연은 박명자의 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이 부러워할 만큼 박명자는 서연만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 오늘 하루 어땠어? 네, 할머니. 오늘도 좋았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박명자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또 뭐라고 하지 않았니? 요즘 자꾸 너한테 트집 잡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냥 일 제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고, 그 애는 왜 그럴까? 너를 보면 왜 그렇게 예민해지는지 정말 모르겠어. 복도에서 윤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미영 씨,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네, 뭔 일이세요? 새로운 애가 어머니랑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가정부들이랑은 전혀 다르게 대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서연이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착하다고요? 첫날부터 어머니 침실에 앉아서 차까지 같이 마시는 가정부가 어디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혜진님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가정부한테 저렇게 애정을 보이시는 거 처음 봐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혜진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넌 내가 제일 아끼는 아이인데. 혜진이 말은 신경 쓰지 마.
박명자는 서연의 말투와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신기해. 말하는 것도 웃는 것도 우리 미선이랑 똑같아. 미선이가 누구예요? 가족분이세요? 박명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그날 오후 윤혜진은 김미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미영 씨, 잠깐만 와봐요. 부탁할 게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어머니랑 뭔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요. 너무 수상해요. 그런 건 좀 남의 사생활을 엿듣는 거 아닌가요? 사생활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어머니를 속이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하지만 혜진님, 서연이는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첫날부터 어머니 침대에 앉아 있던 애가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의심하지는 마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는 거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명자의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목의 은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박명자가 그 순간을 보고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박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반지. 그 반지가 어디서 난 거야? 이 반지요? 이상하게 왜 그러세요? 그냥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던 건데요. 어릴 때부터? 정말? 언제부터? 네.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제 엄마가 남겨둔 거라고 하시면서요. 박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엄마가 남겨둔 거라고? 네, 그렇다고 하셨어요. 왜요, 할머니? 뭔가 잘못됐나요? 서연아, 미안하지만 그 반지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니? 할머니가 꼭 봐야겠어. 서연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반지를 벗어 박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박명자는 반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떻게 이런 일이. 반지 안쪽에는 작은 이니셜 M, S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선아, 설마 정말 이럴 수가. 할머니, 뭐라고 하세요? 미선이가 누구예요? 박명자는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이 반지를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 네, 맞아요. 보육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저를 맡기면서 같이 주고 간 거라고. 언제? 몇 년 전에? 24년 전이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요. 박명자는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세상에 이런 일이. 미선아, 정말 내 딸이니? 할머니,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우세요?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래. 할머니가 너무 놀랐어. 그런데 미선이가 누구예요? 왜 제 반지를 보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 그날 밤 박명자는 조 회장을 불러 비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 터졌어. 뭔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서연이가 혹시 우리 미선이 딸일지도 몰라. 조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이 반지 봐요. 미선이가 24년 전에 가지고 있던 반지랑 똑같아요.
안쪽에 이니셜까지 똑같다고요. 그냥 비슷한 반지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반지 많이 팔잖아요. 아니에요. 이니셜까지 똑같다니까요. M, S, 미선이 이니셜 말이에요. 조 회장은 반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똑같네요. 미선이가 차고 있던 거랑. 그래요. 그리고 서연이가 24년 전에 보육원에 맡겨졌대요. 나이도 딱 맞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손녀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한편 윤혜진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비밀스럽게 대화하는 소리를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서연이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네. 손녀라니 말도 안 돼. 윤혜진은 사촌 변호사 정성민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나야.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우리 집에 새로 온 가정부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완전히 미쳐가시는 것 같아. 혹시 상속 문제에 영향을 줄까봐 정말 걱정이야. 상속 문제에? 가정부가 왜?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그 애를 손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미쳤다니까? 가정부를 손녀라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그의 신상을 샅샅이 알아봐줘. 알겠어. 이름이 뭐야? 이서연이야. 24살. 빨리 알아봐줘. 부탁이야. 며칠 후 서연은 박명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내 딸 같아.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 저도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할머니가 너를 정말 딸처럼 사랑해줄게. 서연은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할머니 눈에는 천사 같아. 하지만 윤혜진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가정부한테 정을 주지 마세요. 보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혜진아, 서연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정말 특별해. 뭐가 특별해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가정부는 가정부예요. 넌 몰라.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아이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직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성민은 며칠 후 윤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조사 결과가 나왔어.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빨리 말해봐. 서연이가 제출한 서류들이 다 가짜야. 경력도 완전 거짓이고 추천서도 위조된 거야. 정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완전 사기꾼이네. 맞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야. 24년 전부터. 고아원? 24년 전? 응. 아직 더 조사해야겠지만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 그날 밤 서연은 박명자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생각하며 반지를 다시 끼웠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 반지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을까? 혹시 정말 내 엄마를 아시는 건 아닐까?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내가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운명인지도 몰라. 박명자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미선아, 정말 내 딸이 맞니?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내 손녀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건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중 박명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했을 때
박명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서연아,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슴이 너무 아파. 할머니, 안 돼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서연은 급히 다른 직원들을 불렀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박명자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만약 할머니가 죽으면 네가 누군지 꼭 알려줄게.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 미안해, 우리 손녀. 손녀라고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박명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조 회장과 윤혜진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위험한 건가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럼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인천공항에서 한 여성이 급히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서울대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정말 급해요. 네, 알겠습니다. 응급환자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조미선이었습니다. 2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조 회장이 조미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아, 정말 너냐? 내 눈이 잘못 본 건 아니지? 아버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위험하긴 했지만 이제 좀 나아졌어. 그런데 넌 어떻게 이 소식을 알았니? 연락도 안 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응급연락처에 제 번호가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몰래 적어두셨나 봐요. 그래,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그리워하셨거든. 조미선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불효자 딸이 이제라도 왔어요. 윤혜진이 조미선을 보고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언니, 24년 만에 나타나시네요. 어머니 위험할 때만 오시는 거예요? 혜진아, 오랜만이야.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 지금 와서 딸 노릇하시려고요? 24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혜진아,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도 사정이 있었어. 조미선이 갑자기 서연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서연 씨인가요? 새로운 가정부? 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조미선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세상에.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아세요? 왜 우세요? 아이야, 혹시 손목에 작은 반지 차고 있니? 서연은 깜짝 놀라며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 반지를요? 조미선이 서연의 손목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 맞아. 24년 만에. 뭐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고아인데요. 그 반지는 내가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 채워준 거야. 24년 전에 내 손으로 직접. 서연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아니야. 정말이야. 너는 내 딸이야. 24년 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긴 내 딸이라고. 보육원에? 그럼 정말요? 조 회장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우리 손녀라는 말인가? 미선이 딸. 맞아요, 아버지. 제 딸이에요. 아버지의 외손녀예요. 윤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가정부가 갑자기 상속녀라고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상속녀가 뭐예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딸을 찾은 거예요. 조미선은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딸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24년 전에 내가 너무 어렸고 가난했어. 어쩔 수 없이 너를 보육원에. 아니에요. 이상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서연은 병원 복도를 뛰어나갔습니다. 조미선이 뒤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딸아, 기다려. 엄마야. 정말 엄마라고. 도망가지 마. 가지 마세요. 저는 당신 딸 아니에요. 한편 윤혜진은 급히 정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야. 뭔 일인데 그렇게 흥분해? 조미선 언니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서연이를 자기 딸이라고 해. 완전히 미쳤나 봐. 뭐, 정말? 그게 말이 돼? 나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아버지도 믿으시는 것 같아. 이러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일단 진정하고.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반지 하나로 어떻게 확신해? 성민아, 서연이 과거를 다 파헤쳐서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빨리. 부탁이야. 다음날 조미선은 서연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연은 지하 직원 숙소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아, 나와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정말 다 얘기해 줄게. 문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세요.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부예요. 그냥 가정부라고요. 아니야. 정말 내 딸이야. 그 반지가 증거야. 내가 직접 채워준 거라고. 반지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반지 많잖아요. 조미선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24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정말이야.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왜 그때 버리셨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내가 그때 19살밖에 안 됐어. 미혼모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먹을 것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 그래도 버리시면 안 됐잖아요. 저도 살고 싶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렸고 바보였어. 용서해줘. 어떻게 용서해요? 24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때 박명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박명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정말 너니? 내 눈이 맞나? 내 어머니, 딸이에요. 불효자 딸이 왔어요. 그럼 서연이가, 우리 손녀가, 네, 제 딸이에요. 어머니의 외손녀예요. 박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녀가 정말 돌아온 거구나. 기적이야. 윤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혜진아, 그 반지만 봐도 확실해. 그 반지는 우리 집안 가보였어. 그래도 요즘 세상에 정확하게 확인해야죠. 과학적으로. 조 회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혜진이 말이 맞아. DNA 검사를 해보자. 정확하게 해보자. 조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로 있고 싶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무서워요. 조미선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이제 다 보상해 줄게. 24년 동안 못해준 사랑을 다 해줄게.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천천히 하자. 엄마도 갑자기 이런 일이라 놀랐어. 그날 밤 윤혜진은 정성민과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성민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DNA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그건 불가능해. 과학적인 건 조작할 수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뭔데? 서연이의 과거를 파헤쳐서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지. 어떻게? 일단 거짓 경력부터 폭로하자. 그럼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며칠 후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윤혜진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 대한그룹 조 회장 댁에 가정부로 들어간 여자가 거짓 경력으로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요? 이력서를 완전히 조작했어요. 경력도 추천서도 다 가짜예요. 이 소식이 퍼지면서 서연은 하루아침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경력을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요? 박 과장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이건 사기잖아요. 당장 나가셔야겠네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둘 수 없어요. 조미선이 급히 나타나 서연을 막았습니다. 잠깐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내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기를 쳤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가난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국 서연은 짐을 싸고 저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명자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를 어떻게 내보내? 이런 일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역시 저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저택을 떠난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조현우였습니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집안의 소란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출장 잘 마쳤어요. 현우야, 잘 다녀왔니?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 조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뭔 일 있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너무 복잡하고 긴 이야기야. 그렇게 심각한 일이에요? 회사 문제예요? 회사 문제가 아니야. 가족 문제야.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 회장은 현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선 누나가 돌아왔다고요? 24년 만에? 응, 그리고 그 누나 딸이 우리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떻게 있어요?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반지를 보고 확신이 섰어. 반지요? 무슨 반지요? 미선이가 24년 전에 차고 있던 반지야. 똑같은 걸 그 아이가 차고 있었어. 그럼 정말 누나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아. DNA 검사도 하기로 했고. 그럼 지금 그 서연 씨는 어디 계세요? 왜 안 보여요? 그게 거짓 경력 문제로 집에서 나갔어. 지금 고시원에 있을 거야. 거짓 경력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력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왔대. 혜진이가 알아내서 문제가 됐어. 현우는 곧바로 서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연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누가? 제가 조현우입니다. 조 회장의 아들이에요.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조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혹시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기엔 좀.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미 나온 사람인데. 현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누나일 수도 있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가족일지도 모르는데. 가족이라뇨? 저는 그냥 거짓말한 가정부일 뿐이에요. 사기꾼이라고들 하시던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반지 이야기도 DNA 검사 이야기도 다. DNA 검사요? 그런 것까지 하신다고요? 네. 확실하게 하려고요. 서연은 현우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입양아예요. 네. 뭐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 우리 가족한테 입양됐어요. 7살 때였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혈연이 아니시라는. 맞아요. 혈연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은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줬어요. 그럼 저처럼 어려우셨겠네요. 혼자서 얼마나.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무서운데.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이나 걸렸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 진짜 사랑을 줬거든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좋아하셨지만 아버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미 생겼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서연 씨를 아끼시는데요. 하지만 혜진님은 저를 정말 싫어하세요.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혜진 누나는 원래 좀 까칠해요. 저한테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정말요? 현우님한테도요? 네. 몇 년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무시했죠. 현우는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서연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족이 된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서연 씨,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려고 한 거죠? 한편 조미선은 사립탐정을 고용해 24년 전 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 탐정님, 24년 전 희망 보육원 기록을 꼭 찾아주세요. 24년 전이면 정말 오래됐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제 딸을 찾는 일이에요. 꼭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연락을 했습니다. 조미선 씨 찾았습니다. 보육원 원장을 만났어요. 정말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억하신다고요? 24년 전에 19살 미혼모가 갓난아기를 맡기고 갔다고 하네요. 그때 작은 반지도 같이 놔두고 갔대요. 반지까지요? 정말 그 반지요? 네. 원장님이 직접 그 아기 손목에 채워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제 딸이 맞구나. 24년 만에 박명자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그녀는 조 회장을 불렀습니다. 여보, 서연이를 다시 데려와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거짓 경력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우리 손녀예요. 저는 확신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데려오세요. 할머니 명령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면. 알겠어요. 조 회장은 현우에게 서연을 모셔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우야, 서연 씨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 네, 아버지. 제가 가서 모셔올게요. 그런데 혜진 누나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설득할게. 넌 서연 씨만 모셔와. 현우는 다시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서연 씨,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다시 가면 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이 없으니까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우세요. 정말요? 할머니가 우신다고요? 네. 할머니는 서연 씨가 진짜 손녀라고 확신하세요.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혜진님이 저를 보면 또 혜진 누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또 쫓겨나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저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서연 씨가 진짜 누나였으면 좋겠어요. 왜요? 갑자기 누나가 생기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혼자였거든요. 형제가 없어서 정말 외로웠어요. 서연은 현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진짜 남매, 가족, 남매. 서연은 그 단어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꿈 같아요.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이야.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저택에 도착하자 박명자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손녀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할머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너 없으니까 더 아팠어. 이제 괜찮아. 네가 있으니까 다 나은 것 같아. 조미선도 나타나 서연을 안으려 했습니다. 딸아, 집에 온 걸 환영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지만 서연은 아직 어색해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갑자기 엄마라고 하시니까. 괜찮아. 천천히 하자. 엄마도 급하지 않을게. 정말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네가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 윤혜진이 나타나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DNA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닌가요? 혜진아, 그 반지가 증거잖아. 그거면 충분해. 반지 하나로 어떻게 확신해요? 요즘 비슷한 반지 얼마든지 있는데. 혜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조 회장이 나섰습니다. 혜진아,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서연 씨는 손님으로 모시는 거야. 손님이요? 가정부를 손님으로요? 응. 별관 게스트룸에서 지내면 돼. 불편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와요. 조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모든 게 확실해지겠네요. 조미선이 답했습니다. 만약 정말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당연히. 박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사랑 받은 적이 없어서. 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도 끝까지 응원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마워요, 현우 씨.
이제 현우 오빠라고 불러요. 연습해봐요. 서연은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우, 오빠, 어색하지만 좋네요. 저도 누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서연 누나. 그날 밤 서연은 별관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제발.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일주일 후 조 회장은 온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온 의사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현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떨려요, 오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요, 누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정말요?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요? 그럼요. 이미 마음으로는 가족이잖아요. 조미선 역시 긴장한 채로 박명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제 딸이에요. 틀릴 리가 없어요. 나도 그래. 그 아이는 우리 손녀가 분명해.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하지. 할머니 직감은 틀리지 않아. 의사가 검사 결과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조미선 씨와 이서연 씨의 모녀 관계 확률은 99.9%입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99.9%라고요? 정말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확실한 모녀 관계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확실한 거죠? 실수는 없는 거죠? 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요. 박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손녀야. 정말 우리 손녀가 돌아온 거야. 하늘이 우리 소원을 들어줬구나. 조미선이 서연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딸아, 내 딸이 맞았어. 엄마가 맞다고 했지. 24년 만에 찾았어. 엄마, 정말 제가 딸이에요? 정말요? 그럼 내가 낳은 내 딸이야. 내 피를 나눈 딸.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정말 저예요?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24년 만에 찾은 내 딸. 조 회장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우리 손녀구나. 24년 만에 가족이 완성됐네. 이런 기적이. 할아버지,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손녀가 돼도 되나요? 무슨 소리야. 넌 우리 가족이야. 피를 나눈 진짜 가족. 현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정말 우리 누나가 됐어요. 이제 진짜 남매예요. 현우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있어서 힘이 났어요. 저도 누나가 생겨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윤혜진만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DNA가 맞다니. 정말 놀라워요. 세상에 이런 일이. 혜진아, 이제 서연이를 인정해야지. 가족이잖아. 조 회장이 말했지만 윤혜진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인정할게요. 그 소식은 곧 대한그룹 전체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그룹 잃어버린 상속녀 24년 만에 발견 고아에서 재벌가 상속녀로 현대판 신데렐라. 조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님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님, 소문으로 들었는데 상속녀가 나타났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제 외손녀 이서연을 정식 상속녀로 발표합니다. 정말 혈육이 확실한 겁니까?
DNA 검사로 99.9% 확인했습니다. 이사회장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상속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경영 능력은 어떻습니까? 고아원 출신이라던데. 그건 앞으로 교육을 통해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서연에 대한 체계적인 후계자 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경영 공부를 해야 해. 경영 공부요? 저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올 거야. 돈은 얼마든지 드려도 돼.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우리 손녀니까 잘할 거야. 피는 못 속여. 박명자는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오니까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기적이야, 기적. 할머니,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그럼, 손녀가 있는데 아플 수 없지. 손녀 결혼식까지 봐야 하는데. 결혼식이요? 아직 일러요, 할머니. 일러. 24살인데 뭐가 일러? 빨리 해야지. 서연은 전문 교육팀으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님, 오늘은 비즈니스 예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악수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죠.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요? 아니에요. 조금 더 부드럽게. 재벌가 영애는 우아해야 해요. 서연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였습니다. 와, 서연님은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타고난 것 같아요. 재벌가 DNA가 따로 있나 봐요. 핏줄은 못 속이네요. 저도 신기해요.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현우와 서연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누나, 오늘 정원에서 산책할까요? 날씨가 정말 좋은데. 좋아요, 오빠. 요즘 공부만 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쉬어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정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 적응하는 거 어때요? 많이 힘들죠? 신기해요. 꿈만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는지 운명이었나 봐요. 하늘이 정해준 일. 오빠는 처음부터 저를 믿어줬죠? 왜 그랬어요? 직감이었어요. 누나는 특별한 사람 같았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서연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도 특별해요. 정말 따뜻하고 착해요. 이런 오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미선은 서연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딸아, 24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다 털어놓을게. 엄마, 아직 어색해요. 갑자기 엄마라고 하니까. 괜찮아. 천천히 하자. 엄마가 왜 너를 보육원에 맡겼는지 얘기해 줄게. 듣고 싶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24년 동안 궁금했어요. 조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나는 19살이었어. 대학생이었는데 임신을 했어.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계세요?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사고로 돌아가셨어. 네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엄마 혼자. 응.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혼모라고 반대하셔서 집에서 쫓겨났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서연은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19살에 혼자서.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너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이해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용서해 줄 수 있니? 물론이에요. 이제 엄마를 찾았는데 뭐가 중요해요. 어느 화창한 봄날,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서연이의 첫 공식 행사야. 떨리지? 조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무 떨려요, 할아버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면. 괜찮아.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가식 부릴 필요 없어. 정말 괜찮을까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요? 누가 감히 우리 손녀를 무시해? 당당하게 해. 기념식장에는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외손녀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무대에 올라가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떨리지만 인사드려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조용히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니. 저런 상속녀라면 믿을만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네요. 조 회장은 서연의 연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룹의 미래가 정말 밝다. 서연이가 있으니까. 기념식 후 조 회장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서연이를 정식으로 후계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족한데. 당연히 할 수 있어. 오늘 연설만 봐도 확신이 서. 열심히 배울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박명자는 기념식 후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정말 대견해.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할 줄 누가 알았겠어. 현우도 서연을 축하했습니다. 누나,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감동받아서 울 뻔했어요. 오빠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났어요. 오빠 얼굴 보고 용기 냈어요. 누나, 저는 누나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누나가 있어서 행복해요. 저도 이런 가족이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고아원에서 시작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현우 오빠까지.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이 사랑에 꼭 보답하려면. 멀리서 현우가 서연의 방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축하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히.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조미선이 갑자기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미선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딸 서연이에 대한 친권과 상속권 문제로 상담받으러 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요? 24년 동안 제가 키우지 못한 딸이에요. 이제 찾았으니까 제가 당연히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권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는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양육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후 조미선은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24년 전 어쩔 수 없이 딸을 보육원에 맡겼지만 이제 찾았으니 친모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딸은 대한그룹의 상속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딸의 친권자로서 그리고 24년간의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어요. 양육비라고요? 키우지 않으셨는데요? 키우고 싶었지만 못 키운 거예요. 그 아픔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죠. 이 소식이 TV 뉴스로 나가자 대한그룹 저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회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미선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뭐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셔요. 현우가 말했지만 조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딸이 내 손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박명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왜 그러는 거야? 서연이는 이미 우리 가족인데 왜 굳이?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서연은 TV 뉴스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현우가 서연을 위로했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자책하지 마요. 하지만 엄마가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누나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정말요? 정말 제가 있어서 좋으세요? 당연하죠. 누나는 우리 가족이에요. 한편 윤혜진은 이 소식을 듣고 정성민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대박이야. 조미선 언니가 소송을 건다는데? 정말? 그럼 우리한테 완전 기회가 온 거네. 맞아.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서연이 신뢰성에 완전히 타격을 주자. 어떻게? 뭘 더 할 수 있어? 언론에 서연이 과거를 더 자세히 폭로하는 거야. 거짓 경력은 시작일 뿐이야. 좋은 생각이야. 뭔가 더 파낼 게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벌가 상속녀 둘러싼 친모 마이너스 양 가족 갈등 신데렐라 스토리의 어두운 이면 고아 출신 상속녀 과연 믿을 수 있나? 서연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저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조 회장이 신문을 빼앗아 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누가 이런 헛소리를 써.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신문이 다 맞는 소리 하는 줄 알아? 거짓말 투성이야. 박명자도 화를 냈습니다. 미선이가 정말 미쳤나 봐. 자기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그때 조미선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나와봐. 서연은 조미선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소송이라는 말을. 딸아, 엄마도 권리가 있어. 24년 동안 너를 키우지 못한 보상을 받아야지. 보상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이제 재벌가 상속녀잖아. 엄마도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 당연한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설마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돈이 뭐가 나빠? 24년 동안 못 키운 양육비라도 받아야지. 엄마, 저는 그런 엄마를 원하지 않아요.
너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엄마는 혼자 살기 힘들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나요? 현우가 나타나 서연을 막아섰습니다. 이모,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현우야, 네가 뭘 알아? 이건 우리 모녀간의 문제야. 끼어들지 마. 누나가 힘들어 하시는데 가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족? 웃기지 마. 너희가 무슨 가족이야. 서연이는 내 딸이야. 조미선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조 회장이 나왔습니다. 미선아, 너 정신 차려. 무슨 짓이야? 아버지, 저도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권리. 24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권리.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지금 서연이가 제일 힘들어하는데. 박명자도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미선아, 네가 이럴 수는 없어.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어머니, 저도 서연이 엄마예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들어? 돈 달라는 말을? 왜 다들 저만 나쁘게 봐요? 저도 억울하다고요. 조미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왜 다들 저만 나쁘게 봐요? 전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주세요. 저는 이런 엄마를 원하지 않아요. 서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저를 위해서라고요? 이게 저를 위해서예요? 그럼 나중에 크면 알 거야. 조미선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런 엄마는 싫어요. 서연은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대한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완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서연양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 서연이의 공식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요. 한편 서연은 인터넷 댓글들을 보고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역시 고아 출신은 문제가 많네. 엄마까지 나서서 돈 달라고? 한심해. 재벌집 기생충들. 사기꾼 가족. 현우가 서연의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누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마음만 더 아파져요. 오빠, 저는 정말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다들 저를 나쁘게 보잖아요. 인터넷에 온통 악플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누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세요? 당연하죠. 누나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명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단한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할머니가 수술을요? 네, 심장 수술이 필요해요. 서연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때문에 할머니가.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조 회장도 스트레스로 고혈압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약 드세요. 혈압이 너무 올라갔어요. 현우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할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나,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저 없으면 평화로울 텐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나가 없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요. 정말요?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는 정말 버거워요. 이 모든 게 너무 무거워요. 누나 힘들어도 같이 견뎌요. 혼자 고민하지 마요. 그날 밤 서연은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서연은 지금까지의 행복했던 순간들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차가운 바람이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던 중 드디어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4년간 제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조미선이 증언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제 딸을 봤어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0억 원을 요구합니다. 24년간의 아픔값이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50억 원이라고요? 그렇게 많이요? 24년이면 하루에 60만 원도 안 돼요. 적은 금액이에요. 서연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24년 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요. 서연은 조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19살이었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들과 사랑해주신 가족들을 상처 주는 일은 원하지 않아요. 그럼 넌 날 버리겠다는 거야? 친엄마를? 조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24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아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24년 동안 가족 없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엄마도 후회하고 있다고.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진심? 이게 진심이 아니야? 24년 만에 찾은 딸인데. 진심이라면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때 양부모 이대수 부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서연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저희에게 진짜 딸 같았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친딸이었어요. 3살 때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얼마나 작고 여렸는지.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 싸주고. 그런 게 진짜 부모 아닌가요? 이대수 부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고아라고 놀렸을 때 서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소개하던 서연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서연아, 네가 어디 가든 우리는 항상 내 부모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서연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더 고마워. 너 같은 딸 둬서
조미선은 이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친엄마인데. 그때 조 회장과 현우 그리고 수술을 마친 박명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달려가 박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야, 할머니는 괜찮아. 네가 더 중요해. 할머니, 쟤 때문에 수술까지 받으시고.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약해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박명자가 증언대에 올라갔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혈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따뜻한 마음, 성실한 성격,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게 특별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명자가 조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도 이제 알아야 해. 진정한 엄마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이야. 어머니, 그럼 저는 뭐예요? 서연이에게는 이미 좋은 부모가 있어. 이대수 부부 말이야.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미선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넌 서연이의 친엄마야.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 새로운 관계요? 응. 엄마와 딸이 아니라 어른과 어른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이야. 조 회장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모두 가족이 되자. 서연이를 사이에 두고 싸우지 말고. 아버지,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넌 내 딸이고 서연이는 내 손녀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현우도 말했습니다. 이모, 저희 모두 가족이에요. 서로 상처 주지 말아요. 현우야, 고마워. 조미선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실한 거죠? 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50억 원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미선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24년 동안 못해준 게 억울해서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이제 됐어요,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않을게. 그냥 너를 응원하는 어른이 될게. 서연과 조미선이 법정에서 눈물로 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딸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른으로서 너를 응원하고 싶어. 고마워요, 엄마. 저도 엄마를 이해해요. 정말 이해해 줄 수 있어? 네.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알아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미선 씨, 50억 원 소송을 취하한 이유가 뭔가요?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서연 씨는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가족이 화해해서 정말 기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건가요?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관계로요. 이 소식이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진정한 가족의 승리예요. 역시 사랑이 이기는군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며칠 후 대한그룹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장님, 위기를 정말 잘 넘기신 것 같습니다. 서연 양의 인품을 보니 완전히 믿을 만합니다.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 있어요.
이사회는 서연을 정식 이사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아, 축하한다. 이제 정말 우리 그룹의 일원이야. 조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열심히 하겠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후계자 교육을 시작하자. 네, 열심히 배우겠어요. 박명자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나은 건 다 내 덕분이야. 할머니, 이제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약속하세요. 그럼 손녀 결혼식까지 봐야지. 언제 할 거야? 할머니, 아직 일러요. 일러. 25살인데 뭐가 일러. 언론도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재벌과 갈등의 아름다운 해결 용서와 화해로 이룬 진정한 가족 서연양, 진정한 리더의 자질 보여. 서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네요. 진짜 훌륭한 상속녀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조미선은 서연과 별도로 만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이제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른으로서 너를 응원하고 싶어. 정말요, 엄마?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 네가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 감사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볼게요. 그럼 됐어.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엄마도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현우는 모든 위기가 해결된 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뎠어요? 오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 버텼을 거예요. 누나, 저는 누나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이런 가족이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요. 우리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회사로요. 현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가족애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주가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완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연 양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정말 높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조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되는군. 서연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 우리 손녀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박명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책임감을 정말 많이 느껴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서연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은 대한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1000명이 확정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벌써 1000명이나 되는군요. 믿을 수 없어요. 네, 서연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작년에 500명이었는데 벌써 2배로 늘었네요.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전국 고아원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사장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 편지도 정말 많이 와요. 감사 편지요? 그런 편지가 제일 보람 있어요. 어제도 부산에서 편지가 왔어요. 장학금 덕분에 의대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우리 손녀 일하는 모습 보러 왔지.
요즘 너무 바쁘다며? 네, 좀 바빠요. 하지만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조 회장은 서연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덕분에 우리 그룹이 국내 최고의 사회공헌 기업이 됐어. 할아버지가 믿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다 내 능력이지. 이제 경영권 일부를 정식으로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아.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영권이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데.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정말 훌륭하게 해왔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후계자는 너야. 할아버지, 그런 큰 책임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내 손녀인데 뭘. 그때 박명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손녀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요즘 매주 고아원 가는 게 제일 재미있어. 할머니랑 함께 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 애들이 나를 진짜 할머니로 생각하더라고. 얼마나 기특한지. 박명자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소원이 하나 있어. 무슨 소원이에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증손자 빨리 보고 싶어. 언제 결혼할 거야?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 현우랑 사귄 지 벌써 1년 넘게 됐잖아. 그렇긴 하지만 조 회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현우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그 녀석도 답답할 거야. 그때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무슨 얘기 중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 얘기. 박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언제 프로포즈 할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우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계획은 있어요. 서연이 놀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무슨 계획이요? 네. 오늘 저녁에 옥상 정원으로 와주세요. 옥상 정원에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꼭 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설렘을 안고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는 예쁜 꽃들로 장식된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요? 현우가 나타나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오빠가 고시원까지 찾아와 줬잖아요. 그때가 어제 같아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누나가 제 운명이라는 걸. 정말요? 그때부터요? 네. 누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연 누나,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네, 좋아요. 저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요? 정말 저와 결혼해 줄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오빠를 사랑하는데요. 누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껴안는 순간 박명자와 조 회장, 그리고 조미성까지 나타났습니다. 축하해, 우리 손녀. 드디어구나. 할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드디어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조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정말 기뻐. 고마워요, 엄마. 엄마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이제 조미선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조 회장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우리 손녀 잘 부탁한다.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 해. 네, 할아버지. 목숨 걸고 지켜드릴게요. 약혼 소식은 곧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대한그룹 상속녀 서연양 약혼 발표 고아에서 재벌가 며느리까지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커플. 전 국민이 두 사람의 약혼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뭔 결정? 양부모님을 정식 혼주로 모시고 싶어요. 조 회장이 놀랐습니다. 양부모를? 이대수 아저씨 부부 말이야? 네. 저를 진짜 딸로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분들이 진짜 내 부모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박명자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분들 덕분에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걸.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조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번져요. 어떻게 안 울어? 내 딸이 이렇게 예쁜데. 24년 만에 보는 딸 결혼식인데. 엄마도 정말 예뻐요. 오늘 특별히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이대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왔어. 준비됐니? 아버지, 떨려요. 정말 많이 떨려요. 괜찮아. 우리 딸이니까 잘할 거야. 서연은 양아버지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석에는 박명자와 조미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고아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언니 축하해요. 언니 덕분에 저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최고예요. 아이들의 축하 인사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마워. 신랑 현우 옆에는 조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서연이 잘 부탁한다. 네, 할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드려요. 그래, 믿는다. 예식 중간에 서연은 특별한 서약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현우 오빠와 결혼하면서 약속드려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제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겠어요. 참석자들이 감동의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에서 서연과 현우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 대신 전국 고아원을 돌며 아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혼여행비로 새로운 고아원 건립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그게 제일 의미 있는 신혼여행이에요. 하객들이 또다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다른 분들이에요. 결혼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산부인과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한 명씩이에요. 세상에, 아들, 딸을 한 번에 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어디 아파? 쌍둥이래요. 아들, 딸 하나씩. 뭐라고? 정말? 정말이야? 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와, 대박이다. 지금 바로 갈게.
박명자는 이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쌍둥이, 정말 할머니가 증손자 2명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네, 할머니. 기뻐해 주세요. 어머나, 어떻게 이런 복이.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할머니, 너무 기뻐하시면 몸에 안 좋으셨어요. 아니야.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 몇 달 후 서연은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사랑과 희망으로 지었습니다. 서사랑, 서희망.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철학을 담은 이름이에요. 사랑과 희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말 의미 깊은 이름이에요. 박명자를 비롯한 4명의 할머니들이 모두 모여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박명자, 조미선, 그리고 양부모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진정한 대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4분이나 계시니까 사랑이 희망이가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럼 할머니들이 번갈아가며 돌볼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5년이 더 지난 현재 서연은 대한그룹의 부회장이 되어 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50번째 사랑희망의 집계원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정말요? 벌써 50개나 됐군요. 믿을 수 없어요. 네, 전국의 3,000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어요. 3,000명.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개원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 개원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졌습니다. 사랑아, 희망아, 저기 있는 친구들과 놀아볼까? 네, 엄마. 같이 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인사해봐. 아이들이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현우가 서연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누나, 아니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일 해요. 네,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요. 사랑이 희망이도 커서 이런 일 같이 하면 좋겠어요. 해가 지면서 따뜻한 노을이 고아원을 물들였습니다. 서연과 현우, 그리고 2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고아원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었던 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돈을 먼저 생각했던 조미선,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준 양부모님,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게 품어준 박명자 할머니와 조혜자님. 무엇보다 서연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준 현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서연에게 가르쳐준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죠. 서연이 만든 사랑희망의 집에서 자라나는 3,000명의 아이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